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정사 문법 세 번째 꼭지를 내보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다양한 용법들 했죠. 첫 번째 내용이 be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올라와 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부정사 파트 공부하면서 be 플러스 to 부정사가 상당히 좀 애를 먹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를 가지고 뭐 미래다, 예정이다, 의무다, 의도다, 뭐 가능이다, 필연, 운명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용법으로 분리해 놓고 막 암기를 막 강요했었죠. 암기를 강요했었죠. 그런데 뭐 그때 당시는 공부를 할 때 to 부정사가 미래의 성질을 가진다. 저 기준 시점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to 부정사는 기준 시점 이후를 주로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이 바로 to 부정사의 미래성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가 기준 시점인 어떤 시점에서 뭐 현재가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겠죠. 시점에서 그 이후에 무언가를 갖다가 어쨌든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다, 하도록 뭐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예정의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그 5가지 용법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잔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즉시 곧바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의미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의미는 예정이 되겠죠. 즉시 떠나기로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떠나기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야 해 이래 되는 거고, 또 떠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의도도 드러나겠죠. 근데 이때 의도는 to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성에서 나오는 뭡니까? 의지의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데 뭐 즉시 떠나려고 지금 상태에서 잠시 후에 즉시 떠나려고 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정이라는, 즉 미래 성질에서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이 기본 인식에서 의무나 의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려면 떠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의도와 가능 이런 의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의도를 보면 who is, 즉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 이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to 부정사의 목적 용법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래 되는 거고요. 이제 가능 나왔죠. 가능은 이 문장을 무조건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쌤이. Nothing was to be seen but sands 혹은 waters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복수를 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sand나 water, air 이런 등등은 단순히 물질 명사로 전체로 생각하죠. 공기 이러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 하면은 뭐 H2O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래 이라면 사막이 팍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복수를 붙이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모래와 물뿐이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도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고 뒤에도 물이 있고 망망대해서 사막에 가보니까 뭐 보이느니 앞에도 모래요 뒤에도 모래요. 즉
인식하는 것들이 복수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as, sens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무튼 요거는 참고로 일단 명사문법에서 자세히 단수 복수는 다룰 겁니다. 아무튼 nothing 이제 수동이죠. nothing was인데 to be seen 즉 뭡니까 이게 by 뭐 us나 by they나 by people이나 뭐 문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 과거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전체 의미는 모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연, 운명 이렇게 돼 있죠. He was to die young.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문이죠. 밑에 보면 이제 destined 혹은 doomed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 의미가 다 뭡니까? destiny, 명사 destiny죠. 운명이기 때문에 뭔가 운명 지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운명이었다 하면은 doomed나 be doomed to나 be destined to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보다 더 명료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그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이후에 뭐다? 죽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 to가 나중에 가보면은 나중에 아니고 전치사용법 가운데 뭔가 구속, 복종, 제한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런 뉘앙스도 살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뉘앙스도 살짝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결국은 결과적 의미로 가서 결국은 그러니까 요절을 뭐라고 선생님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요절이라는 어떤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살짝 뭐라 그럴까 그 기속, 구속, 속박 이런 어떤 전치사 투의 뉘앙스도 같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은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미래를 갖다가 기본 개념으로 해서 예정의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은 사실 뒤에 가면은 또 관련되는 문법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운명을 보면요. was doomed to suffer 이랬죠. 그 나라는 결국 전쟁에 시달릴 운명이었다 이래 되고요. This film, 이 영화는 was destined, 뭐 어떤 운명을 타고났었다 이래 되죠. Become a cult classic, cult 무비의 뭔가 고전적인 작품이 될 운명이었다 이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 구문은 뭐냐면요. be 플러스 to 부정사에서 지금 위에는 기준 시점이 과거고 여긴 단순형이죠. 마찬가지 과거고 단순형인데 여기는 과거에 뭐가 왔습니까? 완료형이 온 겁니다. 완료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점이 기준 시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의 발생 시점이나 행위 시점은 하나 앞선 시점으로 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즉 대과거 시점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실을 대과거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야? 시점을 한 시점 앞으로 밀어가지고 가정법 의미로 사실을 갖다가 반대 의미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뭐다? When she was 기준 시점 또 여기 한번 더 보여주죠. 그녀가 학생이었을 때 학생 시절에는 간호사가 지금 의도 의미입니다. 의도 간호사가 되고자 했었다. 그런데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과거로 오면은 to be가 되겠죠. She was to be a nurse when she was schoolgirl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문맥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시점은 기준 시점 과거에서 행위 시점은 그보다 앞선 뭐다? 대과거 시점이다. 그런데 기준 시점은 지금 과거로 여기서도 명료히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뭐다? 가정법적인 의미로 표현된 거다. 즉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유사한 문법이 있었죠. He had hoped to be a doctor. 뭐 이렇게 해볼까요? When he was young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가 대과거 시점으로서 과거의 사실을 갖다가 when he was 여기도 이렇게 was 기준 시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young 했을 때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가정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뭐 실제 행위나 사건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라긴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이래가는 거고 근데 이제 had hoped to를 갖다가 어떻게 he hoped to have been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부정사 파트에서 이래 보면은 앞에서 she was to have been 행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똑같은 구성의 이것도 가정법 표현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was to have been 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어스덕스한 어떤 걸 일반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두고요. 이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intended 이렇게 뭔가를 바랬다라는 의미의 동사들, wanted 이런 것들이 오면은 다 가정법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흔히 B 플러스 2 부정사 용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be about to는 우리가 뭐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외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밑에 나오는 on the point of ing나 on the brink of ing나 혹은 on the edge of ing나 사실 뒤에 가보면은 동명사의 소위 관용적 표현이다 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점이에요. 시점. 이 blank나 edge 같은 경우는 어떤 한 A라는 환경에서 B라는 환경으로 딱 넘어가는 임박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edge는 모서리니까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 포인트로 딱 표현하면은 같은 의미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뭐뭐 하려는 시점이었다 이래 되죠. 밑에부터 먼저 보면은 전화벨이 빵 울렸을 때 여기 랭 어프도 갑자기 꽉 안에 꽉 사이에 있던 게 팍 이렇게 좀 급하게 튀어나가거나 아니면은 확 확산되는 거는 다 오프로 표현합니다. smell up 하면은 뭔가 뭐 냄새가 이렇게 확 풍기는 이런 느낌이고 go up 하면은 꽉 응축돼 있던 게 팍 나가기 때문에 폭발하다 explode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이제 랭 오프의 어떤 표현의 그 뭡니까 느낌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전화벨이 울렸다기보다도 좀 우리 그렇죠. 뭐 그냥 전화벨이 띠링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화벨이 띠링 왔을 때는 전화 왔네 하고 딱 봤는데 그냥 뭐 다른 일을 몰두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면 좀 화들짝하죠. 갑작스런 좀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랭어프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막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따랑 하고 울렸다 좀 이런 의미죠. 아무튼 이건 참고로 하고요. 그럼 이제 be about to를 보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사이에 이 개입된 겁니다. about를 일단 빼고 한번 봅시다. The army is to launch a major offensive 했어. 이건 대규모 어떤 공격이겠죠. launch는 시작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공격을 갖다가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빼버리면은 근데 about가 오니까 그 예정된 시점을 갖다가 어떻게 about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즉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 가까이에 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곧 하려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be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전치사가 개입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 뭐 be ready to 해봅시다. be ready to, be willing to.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be sure to도 있고, be likely to도 있고, 또 뭐가 있죠? be bound to도 있죠. 뭐 등등등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자주 외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사이에 about와 같이 lady, willing, sure, likely, bound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되어 있다라는 똑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뭘 하려고 한 준비를 하고 있어. 주어가 뭘 하려고 하는 걸 기꺼이 하려고 해. 주어가 뭐 하는 게 분명해. 주어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뭐 하도록 딱 기속이 되어 있어. 반드시 뭐 하기로 되어 있어. 그죠? 또 뭐 be supposed to 하면은 뭐 하리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는 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뭘 할 거야 반드시 뭐 해야 해 이런 의미로도 문맥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about와 같이 이렇게 이게 개입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be apt to 하면은 무엇을 하기가 쉽다. 전체적 의미를 다 봐도 이거는 기준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됐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 구문인데요. 요거는 뭐 소위 말해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관계죠. 뭐 사실 이거는 쌤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건 주어로 쓰인 거고요. 이랬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이제 개입하는 것,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서 for 플러스 목적격, o 플러스 목적격 두 가지가 있다라고 딱 전제를 하고 의미상의 주어는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쓰인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쓰이는 이 구절 make it a rule to 여기는 보호로 명사가 오는 경우 여기는 보호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보호로 명사, 형용사 어느 것이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요건 일주일당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보면은 퍼하고 같다 이래놨는데 정확하게 보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즉 일주일에 한 번은 조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이래 되니까 규칙적으로 찾아뵙는다 이래 되겠죠. 이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o solve the problem for myself 혼자 힘으로 for myself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한 7, 8가지 정도 용법 표현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명사 파트에서 하든지 조금 독해나 이런데 시간적 여유가 날 때 다시 한 번 더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기는 내 자력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풀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랬죠. 이게 풀었습니까? 한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이래 가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풀지 못했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예문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죠. Take it for granted that. 역시 같은 구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take it for granted that 절 해가지고 열심히 외우죠. 외우고 난 뒤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쉽게 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도 이거는 it 가목적이고 이때는 이제 that 절입니다. that 절 이까지죠. that 절을 it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이래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take A for B에서 나오는 겁니다. take A for B는 뭐라 그랬습니까? for는 상응이고 상응이란 이야기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가치나 성질에 있어서 동질적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A와 B를 비슷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식적으로.
그런데 오차가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는 A를 B라 잘못 알다 혹은 오해하다, 오인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혀 A와 B가 완전히 동떨어진 대상을 두고 하는 이런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he took his father for him 하면은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뭐 그 녀석인 줄 알았어. 뭐 굉장히 닮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뭔가 유사한 대상을 두고 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완전히 잘못 알았다 하면 앞에 이제 mistake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take it for granted that도 사실은 take A for granted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A를 갖다가 granted 한 것으로 여기 그냥 띵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분사가 PP로서 명사적 성질을 그냥 함께 담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grant는 인정하다니까 인정된 것, 당연한 것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뭡니까? A가 지금같이 that을 이와 같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it를 주고 take it for granted 하고 that를 이렇게 뒤로 뺀 결과 take it for granted that 이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미상의 주어입니다. 어미상의 주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영문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어와 동사를 갖다가 파악하면 거의 한 80~90% 이상 다 되는 겁니다. 리딩을 할 때 뭐 세부적인 어떤 뭐 어휘가 전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결국 어휘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영문 독해에 있어서 뭐 문법이나 구문상에 있어서는 결국은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 파트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지금 문법 설명란에는 투투 구문은 쌤이 사실 넣어놓질 안 했는데요. 투투 구문은 뒤에 문법 문제로 빼놨을 겁니다. 그때 보면은 투투 구문하고 이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또 때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법적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 개념을 축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접근해 보면은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영문법에 복잡하고 좀 까다롭고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영문법의 출발점이 너무도 고맙게도 쉬운 이 문장입니다. English is easy to learn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쌤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이 구조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D2 부정사의 뭡니까?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구조다 그랬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to learn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English입니까? English면 영어가 뭘 배운다라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주어 타동사, 목적어, 뭐 부사 이렇게 쭉 하나의 어떤 완결된 구성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일단 이걸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to learn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인이죠. 우리 뭐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쉬운데 배우기가 쉽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뒤에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English is to learn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인이고 주어가 다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그럼 이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 보는 겁니다. 그럼 he's hard to please 이렇게 했죠. he's hard to please.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문장이 과연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리 먼저 합니다. He's hard to please. He's difficult. 뭐 difficult 해도 좋고요. 혹은 he's eas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이 과연 합당한 문장인지 적절한 문장인지. 이럴 때는 이 difficult나 hard나 easy는 과거의 영문책에 보면은 특히 형용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과 사물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사람만 전용으로 수식하는 형용사, 사물 혹은 사건을 갖다가 사건을 전용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 즉, 이 녀석은 사람을 수식하지 않고 이 녀석은 사물을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파트가 형용사 문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쌤도 솔직히 다 구분해 가지고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쌤이 정리해 놓은 게 그 당시에 한번 토플 책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쌤조차도 그게 명료하게 지금 딱 정리가 돼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것도 로직을 팍 따르져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뭐 뜬금없이 과거의 옛날 토플에 토플 전형시대 때 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혹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몇 개만 외우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difficult나 hard나 easy 같은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사물이나 사건을 갖다가 전용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지 사람을 수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수식하거나 설명할 때는 사람은 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물의 어떤 용의, 어렵고 쉬움을 이야기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 어떤 행위 이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가 나를 갖다가 please 하는 게 어려워.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만은 얘들의 인식으로는 difficult, hard, is 이런 게 사람하고 궁합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이게 able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능력, ability 쪽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able의 반대말이 뭡니까? unable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to please의 의미상의 주어는 he이기 때문에 이 to please 의미상의 주어 사람의 어떤 행위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able이나 unable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difficult나 easy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틀렸다. 지금 아마 이와 관련한 문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또 꼬아놓으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nglish is easy to learn 그 출발점에서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면은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he's hard to please는 똑같은 구조죠. 이때는 hard 해도 he's hard 해도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to please거든요. to please는 he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에요. 저 위에 구조하고 똑같죠. please 그를 please 하기가 어렵다니까 이거는 he의 행위 능력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to please라는 하나의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렵다 쉽다라고 설명해주는 형용사다 이거죠. 즉 사건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풀어보면 it's hard to please him 이렇게 된다. 이때 hard는 분명히 to please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다. him이라는 여기 주어로 표현된 he의 행위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짝 확장해 가면은 여기는 완전 타동사인데 여기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구성되는 하나의 타동사구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래서 he's pleasant to work with. to work with의 주어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일반인 될 수 있겠죠. 즉
이게 walk with까지가 he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그래서 풀면은 is present to walk with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walk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he's hard to please her 이렇게 하면 틀리고 she's harder for him to please는 맞다 이래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모양상 이런 어떤 원리적인 이해 없이 개념 이해 없이 모양 가지고만 외우려고 하면은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다른 어떤 공부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to please의 미상의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she는 hard for him 했죠. 뒤에 나오는 to please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는 분명히 she가 아니고 for him이죠. 그죠? 그녀가 그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기에는 어렵다 하니까 요 어떤 행위의 가능성, 사건의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hard가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for him 여기다가 he's hard 여기다가 for me 이러면은 똑같은 구조죠. he's hard for me.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녀석을 좀 만족시키기는 그 녀석 참 어려운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가장 기본입니다. English is to learn 해서 he's hard to please 그리고 뭐 he's present to work with 요까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보고 자 됐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앞에 생겨 있죠? 자, 주어의 행위 능력을 나타낼 때는 그 행위 능력을 갖다가 표현하는 able이나 unable 이런 형용사를 써야지 hard나 difficult나 easy 따위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형용사를 쓰진 않는다 이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그 용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hard나 difficult로 써야 한다. 이때 it is able for him to 역시 안 되겠죠. 밑에 able이나 unable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에 우리가 뭐 좀 관용적인 표현이다 해가지고 했던 게 be to blame이나 be to blame이나 뭐 be to sell이나 뭐 be to rent입니까? less입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The house is to be 뭐 the house is to sell, the house is to let 이런 식으로 그래서 he's to blame 여기 나왔고요. 이랬을 때도 지금 이거를 딱 보면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래 됐어. 상태에 있는데 뭐다? to blame. 그가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갖다가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구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English is easy to learn 구조하고 똑같죠. 다만 English is easy 할 때는 is 자리에 막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easy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별것 아닌 구조다라는 거죠. He is to blame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 또 뭐 미리 해보면은 동명사의 표현에서 be, was, ing가 있죠. 물론 이 명사가 옵니다. 근데 동사가 오니까 지금 ing를 쓴 거거든요.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죠. 자, 이 구조도 보면은 English is easy to learn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read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거지. 누굽니까? 책이 리딩합니까? 아니죠. 책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독서가들이 이 책을 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nglish is easy to learn 하는 구조나 this book is worth 가치가 있는데 뭐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죠? 영어는 배우기가 쉽다.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구조가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는 부정사고 하나는 동명사지만 실질적으로
언어의 어떤 그 구성 인식 원리, 인식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비난, 상벌칙자한 비난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의 포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는 그 사고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아야 해.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까 be 플러스 to 부정사가 의무 이런 의미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거야.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비난받아야 해. 좀 이런 뉘앙스고요. 이걸 이제 수동형으로 보시면 be 플러스 to 부정사죠. 비동사가 있고 to be blamed인데 이때는 좀 앞으로 비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두 개의 표현을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마땅히 비난받아야 해 좀 이런 의미고 이거는 앞으로 좀 비난을 갖다가 당연히 받겠지 당연히 받아야지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혹은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좀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여기 나오네. 쌤이 지금 보고는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나오죠. 이 구조가 역시 this book, reading,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문장 전체의 주어가 목적어 역할을 겸하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자, 충분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풀면 이제 to 명사로 가면 it was while to, 이 to 구문인데, 요때 while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책 읽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안구 운동이 아니라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네,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he's not what's worst his salt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salt는 소금인데 여기서 과거 소금이 귀한 지역에서는 소금으로서 salary 그 봉급을 대신했다 그랬죠. 그죠? 일종의 어떤 화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salary라는 의미로 보면은 그는 그가 받는 봉급만큼의 가치가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하면 밥값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This book is worth reading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need나 want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ing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to 부정사가 오면은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my computer거든요. 그러니까 to be repaired의 의미상의 주어는 computer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need, want 왔을 때 need, wan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위에는 그냥 being repaired가 아니고 repairing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는 to be repaired 되어 있는데 이건 의미상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관점에서 my computer가 수리를 받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인데 그럼 여기서 repairing은 뭐냐 이거죠. repairing은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컴퓨터 지가 능동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역시 일반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위에하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동명사에서 그냥 명사적 성질을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내 컴퓨터는 수리가 필요해. 우리 이런 말 하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그 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컴퓨터 지가 하는 겁니까? 수리공이 와서 하죠. 그죠? 전문가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미상의 주어가 my computer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수리를 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being repaired가 아니고 ing를 쓴 것일 뿐이고 의미적으로는 그냥 수리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는 수리를 받을 수동이죠. 수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수리가 필요해. 동명사가 수리를 받는다, 어쩐다 하는 동작적 행위보다는 훨씬 더 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동명사, 부정사의 성격 비교할 때 동명사는 구체적인 행위,
부정사는 구체적인 행위, 동명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실 이렇게 하는 그 문법적 사항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됐죠? 어쨌든 어미상의 주어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미상의 주어와 그리고 그 동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쌤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동사 일반적 성질, 주어가 있고 시점이 있고 태가 있다 그랬죠. 동사가 있으면 주어, 그리고 태, 그리고 시점. 지금도 주어와 태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걸 지금 이해하고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투 부정사입니다. 흔히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해가지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된다? 무조건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뭐 플러스 투 부정사가 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 문제로 내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안 됩니다. 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No better than to. No better than to만 알면은 than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하나 충분히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죠. Have no choice but to. 그죠? but to are.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then 하나, but 하나 그냥 쉽게 챙겨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ut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except도 역시 to 부정사 이래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so as to. so as to. so as to. as 다음에 또 to 부정사 하나 오네.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교급, 비교해서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네. 그죠? but도 except도 뭘 제외하고 이런 의미로서 이것도 살짝 그 비교, 평행구조, but 같은 평행구조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평행구조는 선생님이 비교와 평행구조를 묶어가지고 해놨죠. 같은 어떤 맥락에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You should know better than to do it. 지금 문맥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저질러진 행위입니까? 저질러진 행위라기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ou should know better than, know better than, 뭐뭐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의미인데 그것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힐난하는 거죠. 질책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have no choice 하면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선택인데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 choose 다음에 뭐가 옵니까? choose 다음 to 부정사가 오죠. 왜? 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후의 행위이기도 하고 여기에 선택에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choice와 상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쓰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The government has few options except to keep interest rates high. 그러니까 이자율을 갖다가 높이 유지하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옵션이 별로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It's not so that as to listen to the rumor. 그 루머에 귀를 기울이다. 뭐 혹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 멍청이는 아니야 이래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 silly나 stupid 이런 의미입니다. stupid. 자,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is no better than to, have no choice but to, but except to, 그 다음에 so as to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물론 조금 또 영문을 보면 뭐 rather than 이래가지고 to 부정사가 아니고 ing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ng가 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문맥에서 딱 보면은 ing를 썼을 때는 to 부정사를 쓰면은 뭔가 어색하고 ing를 갖다가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근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정사. 대부정사입니다. 대부정사라는 것은 조동사 기능을 한다 그랬죠. 조동사 기능.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조동사 하면서 뭘 했습니까? 뭐 법조동사하고 쌤이 그냥 정의한 성분조동사가 있었고 파생조동사가 있었죠. 파생조동사로서는 뭐 have to나 뭐 want to나 뭐 이렇게 있다 그랬죠. 등등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간다 그랬죠. 일반 동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유나, 김유나입니다. 우리 아마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연하 키즈들이 나와가지고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레벨만큼 뭐 올라갈 수 있을지 쌤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가능하다고 희망적으로 보긴 봅니다만은 아무튼 말 그대로 불세출이었죠. 불세출. 아무튼 이게 아마 세계 선수권 대회였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 일본의 그 완전히 그 찐땅망땅하는 그런 어떤 폐악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어떤 그 일종의 스포츠를 거의 어떤 예술의 경지까지 뭐 감히 쌤 생각에 그때 I should think 하는 가정부터 했죠. 올렸다라고 뭐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한국이 낳은 스포츠 스타로서는 뭐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거의 작품의 어떤 그 퀄리티나 아니면은 그걸 해석해내는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깝다. 예술가라고 아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쌤 소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세계 선수권대 세레라자든가 뭐 그거 뭡니까 프리 스케이팅에서 할 때 이 하여튼 미국 해설자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United is doing so much more than she even needs to 이래가지고요. needs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뭐 하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이게 그만큼 뭐 점수라기보다도 하나의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needs to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빠지면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even she needs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needs to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대부정사라고 지금 했지만요. 조동사 기능이라 했죠. 조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는 동사가 하는 일체 문법적 기능을 다 대신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she is doing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긴 하지만 행위는 do라는 일반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eeds to do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do까지 지금 의미를 갖다가 표현해야 되지만 이거는 동호 반복이니까 빼죠. 그죠? 그러니까 needs to라고 이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 구 형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do의 의미를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거 하나 갖고 해볼까요? 자, you may go out if you 자 이제 그냥 조동사를 쓰면 will 쓸 수 있죠. 그죠? 쓸 수 있는데 이 will 말고 만약에 want 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가 바란다면 근데 뭘 바라는 겁니까? want to go out이죠 뒤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쌤이 이걸 갖다가 파생조동사의 한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즉 조동사 군 겁니다. 이게 조동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볼까요? He is singing better than he did. 이렇게 하면 요 did이 뭡니까? He sang이 뭡니까? sang. 즉 조동사로서 대신 받죠. He sang 안 쓰고 동호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의 과거 시점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조동사로. 그죠? 그리고 또 do you know him? Yes, I do. 이렇게 하듯이 조동사가 어쨌든 동사가 하는 일체 문법적 기능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want to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ed to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간과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뭘 묻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밑에 또 보겠습니다. used to도 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 과거에 한때는 그랬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조동사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I see less of any of my friends. 요즘 친구들 뜸하게 만난다 이런 말이죠. Then I used to 뒤에 see 어미까지 포함해가지고 used to가 조동사 구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유의될 것은 여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used to 하면 됩니다. need to, 그죠? want to go 다 to까지 써주면 됩니다. 근데 비동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He's quite different from 완전히 달라. What he used to 하면은 요까지 하면은 일반 동사 used to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동사까지 써주는데 지금은 비동사는 뭐라 그랬죠? 비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ing 등등과 쓰일 때 조동사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 외에도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어떤 어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동사로 그대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조동사가 뭡니까? 비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그러니까 이게는 used까지 와서 거치는 게 아니고 비동사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used to be까지. 즉 과거에 뒤에 블라블라블라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g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비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로서 현재 상태와 과거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he used to be 하고 이 한 문장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 한 문장을 외워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비동사를 빼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일반 동사일 때는 I used to 그리고 if you want to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부정사구 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독립부정사구라고 달아놨지만 뭐 사실상 뭡니까? 거의 뭐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쌤이 뭐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래서 이런 뜻이고 이건 저래서 저런 뜻이고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so to speak 말하자면 strange to say 좀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to do justice 뭐 그를 갖다가 공정히 평가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뭐 솔직히 말해서 that's to say 즉 말하자면 이런 의미로 딱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여기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do 목적어 justice 할 때 이 do를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 딱 이래 떠오르면은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do, one 가장 대표적인 게 good하고 harm이라 그랬죠. 즉 누구에게 이 지금 두 개 목적어를 취하는 일종의 수요동사 성질을 가지는 do라 그랬어. 그래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give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do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빈칸 해가지고 이런 구조에서 밑줄 친 곳에 들어가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뭐 시제하고 혹은 완료형으로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 이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give를 안 쓰느냐? 이익을 주다, 요 favor가 있어. 또 뭐가 있습니까? do good, do favor, do justice. 이게 나온 justi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뭔가 이익, 뭔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뭐 선한 거고 밑에는 harm, damage, 또 뭐 injury, 뭐 mischief 뭐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에 관한 손해, 나쁜 겁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는 do를 쓴다 이거.
give를 안 쓰고 do를 쓴다. 왜 그러냐? 먼저 give 가지고 한번 살짝 이해를 해볼까요? give 가지고 딱 보면은 give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갖다가 건네주는 겁니다. 너 해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주다 했을 때 give를 쓰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뭐 이익이 생겼는데 그 이익을 너 해 하고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호의를 받았는데 그걸 그 친구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자기가 손해를 당했는데 그 손해를 갖다가 그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어색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먼저 이거 손해를 끼친다라는 걸 갖다 먼저 이해하는 게 쉬울 겁니다. 손해를 끼친다라는 이야기는 끼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거는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결과 이 친구에게 뭔가 손해를 갖다가 입혔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를 사물같이 툭 준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익을 주다 할 때도 이익을 던져준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이익이 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호의를 베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호의를 베푼다는 일종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손상을 입히다. 그죠? 손상을 갖다가 자기가 받았는데 에이 너 가져 기브 이게 아니죠. 행위를 통해서 손상을 입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상을 입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o를 쓰는 거고 이게 하나가 justice가 있습니다. justice는 공정함을 갖다가 이것도 이익되는 거죠. 뭔가 편파 판정은 우리 김현수 나왔겠지만 소치에서 완전히 그 편파 판정을 했죠, 그죠? 근데 to the her justice 그녀를 공정히 평가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justice도 결국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정당한 평가를 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d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to the one justice, to the him justice 그를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나머지 부분은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자, 뒤에 그 다음 문법 연습이네요. 자, 이번 시간 부정사와 관련해서 뭐 다수 여러 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분사도 마찬가지고 의미상의 주어 관점의 주어 동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 태 문제를 결합시키는 거고 시제는 상대 시점으로 단순형 완료형 뭐 간혹 절대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주어를 중심으로 그 세 가지 요소 네 개가 막 우러져 가지고 완벽하게 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법 문제를 봤을 때도 사실 그걸 막 따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1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보는 순간에 답이 다다다닥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뭐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이거는 딱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또 문법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